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개념들 몇 가지 좀 배울 거고요. 그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는 것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오늘 새로 배울 태그는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를 배울 겁니다. 이미지라고 하고 탭을 딱 눌러서 태그를 완성시켜 보면은 이 녀석,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있죠? 얘가 가진 특징 몇 가지만 체크를 좀 해보자면, 얘는 일단 닫는 태그가 없어요. 이 녀석도 이제 셀프 클로즈드 태그의 일종, 닫는 태그가 없이 혼자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자동 완성을 시켰을 때 그 태그 안쪽에 쓸 수 있는 속성이 두 가지가 나오죠. 둘 다 상당히 중요한 녀석이긴 한데 우리는 이 ALT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일단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자, src라고 하는 이 녀석만 볼 거예요. 자, 이 src라고 하는 이 속성은, 태그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속성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소스 경로를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a 태그를 사용할 때 href에다가 링크를 걸 수 있듯이, 걔는 이제 a 태그를 선택했을 때, 클릭했을 때 넘어갈 링크라고 본다면은 얘는 이미지를 불러올 링크 혹은 경로를 적어주면 되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픽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미지를 좀 가져올 거예요. 이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들을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건데, 이 녀석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경로를 복사해서 src에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 픽섬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그냥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아무거나 하나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가져온 이미지를 가지고 약간 몇 가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 자체는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얘도 자식을 가질 수 없고, 즉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이런 특징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미지 태그를 div 태그에 감싸서 div의 자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가지고 몇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미지의 부모로 있는 div한테 보더 라인을 좀 씌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div의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한테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width 200. 자, 제가 지금 가로 200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부여를 했는데 이미지는 사실상 바뀐 게 없어 보이죠? 그러면 이미지한테는 이렇게 너비를 줄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얘를 400 이렇게 줘보면 얘는 실제로 커져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미지한테 너비를 400픽셀을 부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가 이렇게 400픽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너비만 400만큼 커진 게 아니라 세로도 같이 커졌죠. 높이가 같이 커진 겁니다. 왜냐면 너비를 안 줬을 때 얘는 가로 세로가 같이 줄어드니까요. 우린 분명히 높이를 주지 않고 너비 하나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커졌다,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상 div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div는 500픽셀이라고 너비를 부여하면 높이가 같이 커질 수 없어요. 얘는 높이를 따로 부여를 해야만 높이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미지는 너비만 키워도 같이 커진다. 그리고 이거는 높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가로가 같이 줄어들고 같이 늘어나고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높이를 400픽셀만큼 줬더니 너비 400보다는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너비 높이를 둘 다 주게 되면 얘는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살짝 깨진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미지라고 하는 이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웹상에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이미지는 생성되는 그 시점에 무조건 비율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요. 얘는 그 생성되는 그 시점, 이 생성이라고 하는 그 생성된다라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뭐 어떤 툴이 됐든 좋아요. 실제 원본 사진, 원본 이미지라도 좋고, 아니면 그 이미지를 약간 재가공을 해도 좋고, 어쨌든 가공을 한 후에 이 이미지를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죠. 그 저장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가 이미지가 생성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링크로 이 경로를 가지고서 URL 경로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는 이 URL 경로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원본을 제가 여기다가 불러온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미 비율을 가진 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비율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지를 딱 불러왔을 때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얼추 2대1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얘는 가로 400일 때 높이가 600이니까 2대1이 아니군요. 2대3.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비율은 우리가 비율 자체를 파악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가로 200 그리고 세로가 한 300 정도 되는 이 틀 안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면 제가 너비를 200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 너비 200이 들어간 시점에서 높이가 300보다 만약에 작다면, 지금은 딱 200에 300이 맞을 거예요. 보시면 얘가 없어도 200에 300이 딱 맞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이즈와 좀 맞지 않는다면 애초에 재가공을 한 뒤에 비율을 맞춰서 저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사이즈를 둘 다 부여를 했을 때 이 녀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지의 깨짐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지금 세로로 늘어난 거잖아요. 얘가 원래 원체적으로 갖고 있던 그 비율을 유지한 채로 사용하는 게 깨뜨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거는 여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저는 div라고 하는 부모에게 외곽선, 보더를 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이 div한테는 너비나 높이를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만큼 얘는 커졌을 겁니다. 제가 인라인 블록으로 줬으니까 너비를 지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비 최소화가 되고 있고요. 그 말은 이미지의 크기만큼 너비를 가진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 최소화, 그 말인즉슨 이미지가 가진 높이만큼 div는 높이를 가진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뭐예요? 지금 이만큼 떠 있는 거 뭐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제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하지 않고요. 블록으로 놓으면요. 아니다. 얘를 바꿀 게 아니라, 이걸 블록으로 바꿀 게 아니라, div는 그냥 인라인 블록으로 놓고, 이 이미지, 이 녀석한테 제가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놓으면, 이 불필요했던 여백은 사라져요. 약간 떨어져 있던 그 녀석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 블록이 사라지면, 원래 이미지의 디스플레이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만큼이 생겨나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일단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는 블록은 아니다. 왜냐면 블록으로 변경했을 때 얘는 달라지는 차이점이 생겼으니까 기본값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오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가 두 개가 됐는데 이 두 개가 줄을 혼자 쓰고 있지 않죠? 둘 다 지금 div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녀석들인데 얘네들은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 녀석들의 디스플레이가 블록이었다면 얘네들은 한 줄을 혼자 썼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미지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은 아니구나. 그럼 인라인 혹은 인라인 블록일 텐데,
얘는 인라인 블럭이에요. 우리 속성 정리해 보시면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미지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먼트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야 엘리먼트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미지는 닫는 태그가 없죠. 근데 이미지는 엘리먼트가 맞아요. 제가 저번에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이루어진 그 한 쌍을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풋 말씀드렸고 이미지도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 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 줄을 주석을 좀 걸고 이미지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여백은 왜 있는 거냐면 이미지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라고 했어요. 인라인 블럭의 본질은 뭐예요? 글자화죠. 인라인 속성들의 본질은 글자화였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현재 지금 글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미지한테 아니지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걸 주면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해요. 본인이 갈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정렬을 합니다. 그죠? 얘는 실제로 지금 글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여백이. 왜냐? 글자는 우리가 HTML을 사용할 때 글자 취급을 받는 모든 녀석들은 다 어느 정도 아주 미세한 여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백이 좀 불필요해 보이지만 사실 글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여백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글자였으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에선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건데 이미지라는 녀석은 그림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티가 나서 여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런 여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글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백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상황 속에서 좀 불필요해요. 이 여백이 불필요하고 여백을 없애놓고 깔끔하게 딱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백이 사라지죠? 이미지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락 요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의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 좀 헷갈린다 싶으면 배경색 같은 거 입혀서 해보면 좋다라고 했어요. 이미지는요, 이 개념이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을 줬는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왜 화면에 그려지지 않을까요? 얘는 그려졌는데 이미지가 그 위에 덮여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가지고는 이미지를 작업할 때 올바르게 내가 지금 어디를 작업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보통 보더 가지고 많이 영역을 하긴 해요. 보더는 외곽선이라 입혀질 거니까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영역이 여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는 또 가능합니다. 이미지한테 직접 백그라운드를 주는 게 아니라 div 같은 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줘서 이미지가 지금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남은 여백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디스플레이 블럭을 좀 없애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보면 자, 이거 이미지가 가진 여백이라고 제가 했는데 보면 배경색 그린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지한테 외곽선을 씌웠을 때 이 파란 색깔 선이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의 여백은 이미지 거라고 해놓고 지금 이미지 게 아닌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실제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백은 맞는데 자, 이렇게 개발자 도구 같은 거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여백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녀석이 실제로 내재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만큼의 여백이 떨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 개념인데, 이미지를 쓰면 그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맞는 개념인데, 이미지가 실제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좀 애매한 개념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딱 맞춰서 쓸 때는 디스플레이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배워볼 개념에는 이런 거 해볼 거예요. div를 한 5개 만들어서 녀석한테,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거 주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블럭으로 다 변경해 주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보도도 하나 씌워놓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뭐냐면, 이 컨텐츠,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여백을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마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태그가 여백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 속성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마진까지 썼을 때 여기를 잘 보시면은 마진 바텀, 레프트, 라이트, 탑 네 가지의 분야가 상세로 적혀 있고요.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5가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레프트 같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마진 레프트. 이 녀석을 제가 100픽셀만큼 하겠다 라고 하면 얘가 지금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여한 스타일 속성은 마진 레프트인데, 얘는 왼쪽에 100픽셀만큼 여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여백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우리 육안으로는 지금 안 보이죠? 실제로 마진이 가지고 있는 이 외곽선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개발자 도구로 확인을 해보면, div한테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이 주황색 부분, 여기가 지금 해당 div가 가진 100픽셀만큼의 여백입니다. 이게 마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div도 마찬가지. 지금 다 왼쪽으로 100픽셀만큼 서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 지금 100픽셀, 여기 100픽셀, 여기 100픽셀, 여기 100픽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고, 여기 100픽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진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부터 지정한 사이즈만큼 밀어낸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왼쪽으로부터 100만큼 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어쨌든 마진이라는 건 나의 바깥쪽으로 밀어낸다. 이게 마진입니다. 자, 라이트, 바텀, 탑 다 동일하겠죠? 방향만 다른 거예요. 레프트 왼쪽, 라이트 오른쪽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번에는 그냥 마진, 방향 없이 마진만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통으로 마진 써주고 100픽셀 했더니 얘는 더 많이 멀어졌어요. 자, 여기 이만큼 얼마일까요? 100이겠죠? 여기 이만큼 100일 거고요. 여기 이만큼 100이겠죠? 여기 이만큼 100일 거예요. 모든 div들이 지금 사방으로 다 100픽셀만큼 서로 밀어냈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또 100이죠. 그래서 총 200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각각이 100만큼 밀었으니까. 이렇게 마진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거는 마진을 쓰고 하나의 값만 적었을 때, 제가 이번에는 2개의 값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랬더니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픽셀이 2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100픽셀과 50픽셀. 그랬더니 형태가 살짝 바뀌었는데, 자, 여기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는 50이겠죠? 아까 100보다 좀 작아졌으니까, 그죠? 여기는 안 줄어들었죠? 여긴 100이에요. 여기도 안 줄어들었죠? 100입니다. 여기 50이고요. 자,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마진에다가 값 2개 쓰면 앞에 있는 값은 위, 아래가 적용되는 거고, 두 번째로 온 값은 좌우가 적용이 되는구나.
실제로 그 개념이 맞습니다. 상하 세트, 좌우 세트예요. 이렇게 해서 값을 두 개만 넣으면 내가 위아래, 그다음 좌우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마진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따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통된 여백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4개로 분리해서 쓴다라 그러면 마진 레프트를 50, 마진 라이트도 50, 마진 탑을 100, 마진 바텀을 100을 줘야 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4개를 다 쓰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로 쓰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4군데를 다 따로 다른 값으로 주고 싶다면 그러면 따로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공통된 어떠한 여백을 준다라고 하면 묶어서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2개를 더 늘려볼 거예요. 이건 좀 차이를 크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마진에다가 값을 4개를 썼더니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죠. 이거 어디부터 200일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우리가 200, 100, 50, 10인데 누가 200일까요? 네, 위에가 200입니다. 이만큼. 그 다음 100은 어딜까요? 자, 오른쪽. 아래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여기? 여기? 자, 이거 오른쪽입니다. 왜냐면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아래로 100이 가야 뭐 위가 또 100이 오면은 이 정도 떨어지겠지 싶지만 사실 이만큼은 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밑에 있는 이 DIV도 200만큼 밀었기 때문에 이만큼 멀어진 겁니다. 실제로 두 번째는 오른쪽이 맞아요. 여기 100만큼 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50. 자, 다시 여기가 200인 거고 여기가 이만큼이 한 100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한 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10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DIV를 볼게요. 여기 10이겠죠. 그 다음 여기 200일 거고 여기는 100일 거고 그죠? 여기는 50.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몇 픽셀이에요? 250이겠죠? 아래 50과 이 녀석이 가진 50 아래와 이 녀석이 가진 200 합치면 250일 거니까 그럼 여기는요? 110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4개를 다 적어서 컨트롤할 수도 있다.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나눠서 해도 되고 마진이라고 하는 이 속성 하나 가지고도 컨트롤 다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에요. 자, 실제로 개발자 도구 같은 거 열어서 영역 확인해 보면 얘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진 레프트, 마진 탑이고 마진 라이트고 마진 바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개를 순차적으로 다 써주면 어디부터? 위. 그 다음에는 오른쪽. 그럼 상, 우, 하, 좌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상, 우, 하, 좌 이런 식으로 외우면 힘드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면 돼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이게 마진을 쓸 때 기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마진이고요. 마진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패딩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더 배워볼 거예요. 자, 마진은 내가 직접 커졌나요? 내가 커져서 밀어낸 건가요? 아니죠.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의 바깥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바깥쪽에 여백을 만들어낸 게 마진이었어요. 지금부터 배울 패딩은 내가 커집니다. 나 스스로가 직접 커져서 여백을 만들어내는 게 패딩이에요. 자, 마진과 패딩의 차이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DIV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즉 얘가 이제 200 픽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되는 사각형이 원래의 DIV예요. 근데 이 녀석이 위, 아래, 좌우, 상하 좌우 이 모든 군데를 100만큼
안에서 밀어낸 겁니다. 바깥에서 밀면 마진이고요. 안에서 밀면 패딩이에요. 그럼 마진과 패딩은 둘 다 여백을 만들어낼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패딩은 실질적인 태그가 가진 크기를 늘리는 방식이고, 마진은 그냥 서로를 밀어내서 내가 크기는 그대로지만 내 위치만 밀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헤딩도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다 따로따로 지정 가능하고요. 이 녀석도 2개 쓰면 상하, 좌우 세트, 4개 다 쓰면 위에서부터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쭉 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div 말고 이제 섹션을 5개를 또 만들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위에는 지금 div이고 아래는 섹션인데 색깔도 좀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div한테는 마진을 50픽셀만큼 부여를 하도록 하고, 섹션한테는 패딩을 50픽셀만큼 부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차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화면에 만약에 이런 배경색 같은 거 씌우지 않고 보더 같은 거 씌우지 않고 컨텐츠만 가지고 화면을 나타냈다면 마진과 패딩 가지고는 차이를 못 느껴요. 자, 이거를 이런 텍스트를 하나 길게 넣어가지고 한번 비교를 또 해볼게요. 이 텍스트는 그냥 랜덤한 문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더 없애고 백그라운드 없애고 이렇게 없애놓고 보면 윗줄은 마진이고요, 아랫줄은 패딩인데 차이가 있나요? 없죠. 실제로 우리가 뭐 배경색을 입혀놓고 외곽선을 그려놓고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이런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화면을 그리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마진과 패딩은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진은 이런 형태로 여백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패딩은 똑같은 형태로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얘는 이만큼을 포함한 사이즈가 아예 커졌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진과 패딩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워봤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백을 갖게 하는 능력은 비슷하고 뭐 큰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취향 따라 쓰시면 되고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태그의 사이즈가 커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마진, 원래 태그가 가진 사이즈가 커져도 되는 상황이라면 패딩,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끔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배울 개념은 이런 걸 해볼 거예요. A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녀석한테 네이버 이런 식으로 글자를 좀 써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 태그를 2개 만들어 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A 태그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만 조금 키워볼까요? 이 상태를 놓고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두 개를 굳이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거대로 뭔가 상황을 보여드릴 거고 얘는 다른 상황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제가 너비를 100픽셀만큼 부여를 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너비가 커졌나요? 좀 애매하죠? 애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100보다는 커 보이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크게 적을게요. 500픽셀만큼 너비를 가져라 라고 했는데 지금 얘네들이 반응을 했나요? 안 됐죠? 그러면 높이도 한번 줘볼게요. 반응했나요? 안 됐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라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들한테는 지금 예를 들어 섹션한테 뭐 너비를 500만큼 그 다음 높이를 500만큼 이러면 얘는 그냥 바로 먹을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A는 적용이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엊그저께 수업에서 한번 맛을 봤었는데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고요. 인라인이고 인라인한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A는 아예 너비, 높이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이거를 A한테 그냥 공통으로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죠. div의 자식 A한테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이어서 안 먹는 거니까 인라인이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들은 너비 높이가 적용됐죠. 그쵸?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블럭이어도 적용은 잘 될 거예요. 다만 블럭이 되는 순간 얘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라인, 그러니까 얘가 글자인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되고 한 줄을 혼자 쓰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너비 높이나 이런 걸 컨트롤 해야 될 때 그때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인라인만 아니면 되는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너비 높이를 적용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냥 같이 놓고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진을 줘볼 거예요. 마진을 한 100픽셀 줘봅시다. 어떻게 됐나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 그러니까 즉 이 위에 있는 이 A들은 옆으로는 좀 밀어낸 것 같죠? 그렇죠? 옆으로는 떨어졌어요. 근데 위아래는 어때요? 안 떨어졌죠? 자, 이것도 옆으로 정확하게 밀어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 녀석은 위아래 좌우를 100픽셀씩 아주 잘 밀어내고 있죠. 얘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 아니니까, 인라인 블럭이니까. 자, 마진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패딩도 한번 줘볼게요. 패딩 100픽셀. 자, 얘는 어때요? 이건 된 것처럼 보이나요? 이건 된 건가요? 패딩이 본인이 커지는 거라 그랬어요. 바깥쪽이 아니라 내 안쪽에서 여백을 만들기 때문에 100픽셀만큼 얘는 커져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화면상에는 커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요. 섹션이 A를 인지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섹션이 A를 인지했다면 얘처럼 이 A를 감쌀 만큼 커졌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지금 정확하게 4등분을 한다.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위로 100픽셀 갔나요? 위로 100픽셀을 제대로 갔다면 얘는 이것보다 지금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아래가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얘는 100픽셀이 정상적으로 늘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늘어났지만 화면에 가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섹션한테 맞은 탑을 줘서 이 녀석 자체를 아래로 내려버리면 가능은 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좀 더 떨어뜨리면 더 내려갑니다. 얘는 그러니까 패딩이 A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제대로 적용이 된 게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패딩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 요소한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 네 가지의 스타일 속성이 그냥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그냥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을 사용할 건데 내가 써야 되는 태그가 인라인 요소야. 그러면 무조건 인라인 블럭 혹은 블럭으로 디스플레이를 변경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또 새로운 개념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걸 한번 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div를 7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너비에다가 퍼센트를 사용한 거는 그냥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화면 기준으로 33%씩 너비를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3분할은 아닙니다. 왜냐면 33 곱하기 3 하면 99죠. 1이 남죠. 정확한 3분할은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33.3333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소수점 4개까지. 일단 이거는 지금 퍼센트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태그는 7개 모두 div를 사용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얘만 콕 집어서 배경색을 골드를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 중에 가능한 게 있나요? 이거를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얘만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얘만 골드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은 쟤만 태그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러면 얘만 바꿀 수 있죠. 자, 근데 이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좋은 방식을 가지고 처리를 해 볼 건데, 자, HTML 태그한테는 부모, 자식, 형제, 후손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럼 지금 이 div들은 어떤 관계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나요? 누구의 자식인가요? 누구의 부모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형제인가요? 누구의 후손인가요?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죠? 얘네들은 서로가 다 형제겠죠? 7형제예요, 7형제. 그 중에 첫째는 얘고, 둘째는 얘고, 막내는 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화면을 그려 나갔을 텐데,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얘만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럼 저는 지금 몇째 div한테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둘째죠. 둘째 div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자, div는 div인데 우리가 호버라고 하는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콜론을 하나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nthchild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소괄호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제가 2라고 쓰면 이게 둘째 자식이
div면 이란 뜻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골드를 넣으면 두 번째 애가 골드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태그 이름을 바꿨던 상황보다는 훨씬 더 간편해졌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얘를 div, 그러니까 둘째 div라고 읽지 않았고요. 두 번째 자식인데 div면이라고 읽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왜냐면 얘는 없어요 이제. 자, 섹션이 첫째 div의 밑에 자식으로, 그러니까 형제로 둘째가 섹션이 됐어요. 그죠? 얘네들은 지금 이제 7형제에서 8형제가 됐죠. 그 상태에서 둘째가 div였는데 섹션이 둘째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일을 못하죠.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섹션이 둘째로 추가가 되면 div 중에 둘째, 이 녀석, 얘가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자식인데 그 녀석이 div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CSS는 일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서. 왜냐면 둘째 중에 div는 없으니까. 이해되실까요? entity child 쓸 때는 항상 이 개념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둘째를 건드렸는데 넷째랑 여섯째도 건드리고 싶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런 거 하나 배웠으니까 이거 하나 또 만들어서 이번에는 넷째, 이번에는 여섯째 이런 식으로 쓴다. 당연히 되겠죠. 조금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매번 이렇게 다 골라서 써야 된다 그러면 살짝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얘는 애초에 둘째도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문법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태그를 공통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 컴마를 구분자로 해서 우리가 쭉 나열하던 거, 그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불편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둘째, 넷째, 여섯째한테 골드색을 입히고 싶은 건데, 자, 둘째, 넷째, 여섯째 얘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2의 배수죠. 즉 2의 배수니까 즉 짝수란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여기다가 n을 쓸 겁니다. 그러면 2의 배수인 녀석들이 싹 다 선택이 돼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이 nth였어요. 이 th가 우리가 영어로 숫자를 카운트할 때 firs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숫자를 세죠. 그때 사용하는 th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몇 번째 자식인지 그걸 우리가 속성 명칭으로 정해놓고 여기다가 몇 번째를 넣어주는 건데, 자, 이 n이라고 하면 이 n이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알아서 앞에 있는 녀석과 곱해요. 그러면 n은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0은 얼마? 0. 그럼 0번째 자식은 없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1. 2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해서 짝수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홀수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왜냐면 이게 플러스 1이 가능한 이유가 n이 0부터 가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n이 1부터 갔다면 플러스 1 하면 1번째는 첫째는 골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n은 0부터 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처리하면 홀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제 미지수니까 3의 배수, 뭐 4의 배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름의 태그를 사용했을 때 div만 사용했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콕 집어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자식을 찾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다음 지금 nthchild라는 걸 사용해서 형제 관계 속에 있는 그 순서를 찾아가는 방식 하나를 더 배운 겁니다.
이거 말고도 방법은 또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개념을 또 배워본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하죠.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 조금 드린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